CCTV 카메라에서는 모든 카메라 또는 영상기기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게 하나의 이렇게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가 있어서 동시에 각도별로 동시에 찍어주고 화면을 통합해서 전체를 통합된 구조로 보거나 또는 와이드하게 여러 개를 잘라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이드하게 해가지고 어떤 이 카메라 렌즈의 각도별 한계를 극복하고 와이드하게 넓게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어떤 건물에 CCTV가 여러 개 있을지라도 화면을 통합해서 동영상을 잘라 붙인다든지 하고 넓게 본다는 뜻입니다. 각도별로. 어떤 것은 이제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화면이 이 정도다라고 합시다. 각 렌즈당. 근데 옆에 렌즈를 해서 찍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넓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 넓게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시거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이 있을지라도 위에 카메라가 있으면 화면을 영상을 잘라 붙여갖고 아래나 위나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렌즈에서의 어떤 하나의 렌즈에서의 각도의 한계를 여러 개 렌즈를 합해가지고 극복을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또는 그것을 입체적인 화면에 있어서나 구현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고 와이드하게 넓게 보거나 또는 이렇게 폭을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폭을 넓혀서 보거나 아니면 입체적으로 보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기술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폰 또는 이런 그 CCTV 이런 모든 카메라, 군의 영상 감시 장비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허가 났습니다. 중요한 아이디어, 단순한 기술이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어떤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하나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 렌즈가 있는 게 안에다가 렌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각도별로 여러 개가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180도 이상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각도별로 그 렌즈는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 움직이거나 앞으로 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렌즈 방식을 조명 램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전조등이나 비행체 같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뭡니까? 카메라 렌즈를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360도를 동시에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에다가도 달아서 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만약에 그 공중에 이것이 밑에 제한이 없다면 밑에다가도 달아도 밑에서 그리고 화면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공중체가 있다 그러면 달아가지고 위 아래 그러니까 아래 위를 무슨 말이냐면 360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건 가로지 않습니까? 세로 방식으로 해서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해서 각각 그 각도별로 보거나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테나는 그럴 수 없어요. 안테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테나도 360도 안테나를 갖다가 어떤 출력이 어느 정도 세기가 상관없이 대역폭을 따라서 안테나를 각도별을 따라서 배치를 하고 안테나도 360도 안테나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면 아래 위까지 다 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가로 세로의 안테나 360도 가로 360도 세로 360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의 안테나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이런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다 같은 방식이어도 보통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얘는 움직이지 않고 각도별로 렌즈가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뒷부분까지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360도를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원하지 않으면 차 안은 비추지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그 앞에만 보시든가 그렇게 언오프 구조로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켜서 입체적으로 360도를 전체를 다 보든가 입체적으로 또 하늘 위 같으면은 가로하고 세로까지 해서 가로 360도 세로 360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하늘 위 밑에 땅 밑
그다음에 양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360도, 세로로 360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화면을 보거나 화면을 통합해서 보거나 또 원하는 화면을 이어붙이게 해가지고 가령 이렇게 원래 하나 렌즈의 각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옆에 렌즈하고 합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자르기, 그렇죠.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을 잘라갖고 우리가 이어붙이는 거고, 사진 옆에서 이어붙일 수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하나가 사진 찍었다 그러면 사진을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 수 있죠. 사진조차도 그런 식으로 사진 자르듯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라갖고 이어붙임으로써 각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와이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TV 디스플레이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 구조에서도 어떤 각도를 잘라가지고 사진 한 장이 있고 근데 그 옆에 그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이 또 있다 그러면 사진을 2장, 3장을 이어붙여가지고 와이드하게 그 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렌즈의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옆에 렌즈까지 같이 찍어가지고 옆에 카메라까지 같이 찍는다고 합시다. 그냥 옆에 카메라나 렌즈가 각도 찍어가지고 두 개의 사진을 하나로 이어붙이기 위해서 큰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죠. 가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세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로 세로가 2개다 하면은 굉장히 큰 넓은 화면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TV에 적용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에 적용하거나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넓게 사진을 여러 개의 어떤 카메라 렌즈를 합해갖고 넓게 화면을 표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자연 환경을 갖다가 어떤 자연 환경을 보면 밑에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광활하게 볼 수 없죠. 근데 이제 위에서 또 드론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찍어주면은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광활한 자연을 본다든지 이런 광활한 풍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카메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에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같이 이어붙여 갖고 이 효과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다음 위아래도 그렇고 양옆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TV 기술에 적용하거나 디스플레이 모니터에도 표현하거나 스마트폰에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이런 각도별로 여러 개의 카메라 또는 이 안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각도별로 찍어서 그 화면을 와이드하게 표시한 이런 또는 입체적으로 표시한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 이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전 세계를 가로 세롭게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지구 전체 또는 지구 약간 대기권을 위해서 인공위성 있는 데까지도 숫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cm 단위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이하로도 가능. 이와 같은 방식은 건물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반도체 같은 이런 장치 안에 또는 컴퓨터 같은 이런 장치 안에서도 가능하다.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0.00000 마더보드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신호의 전송과 이동 또는 저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하고 그렇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반도체 설계 GP의 CPU나 GPU,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나 통신칩 모든 이렇게 통신 장비에서 이와 같은 좌표와 숫자 방식을 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전의 가로선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다.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구조에도 안테나 구조에도 그게 들어간다는 에사 레이더라든지 그냥 모든 어떤 저격소총도 앞으로는 가로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동시에 쏴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고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의 전투기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여기서 파악을 해서 그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그 물체의 이동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전파를 여러 개 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를 YTN의 어떤 라이더 업체가 미국 라이더 업체가 하시더니 부산 광메카트로닉스 김창석 교수팀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좌표와 숫자 방식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이동 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레이저 광파나 또는 일반 전파, 초음파 또는 적외선파라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동시에 송수신 구조는 통신 구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AM, FM 라디오를 거기 한꺼번에 수신할 수 없느냐, 또는 수신만이 아니라 송신하면 이게 통신 구조가 된다라는 기술,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매우 획기적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놓고 전 세계 특허 아이디어 났다. 그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와 같은 기술은 굉장히 비싼 기술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부산 광 메카트리 뉴스 부산대 김창석 YTN에서 보도한 2주 전인가 보도한 그것은 제 기술이,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또 라이다 기술이 아니라 이 통신 기술을 이렇게 살짝 하시려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의심이 좀 드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건 매우 획기적입니다. 또는 그 통신 전파를 무선 전파로 했을 때 하나의 어떤 그 똑같은 전파다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 또는 스마트폰 10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대 들어갈 수 있죠. 100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같은 방 안에 우리가 KT 거, SKT 거 100대씩 그 스마트폰 전화 있으면 울립니까? 울리죠. 컴퓨터 안에도 우리가 스마트폰 100대의 호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0대 넣으면 되죠. 스마트폰 자체를 본체를 넣는다는 게 아니라 송수신 구조에 주파수 송수신 구조만 넣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우 작은 크기로 안에 100대를 넣거나 1000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10,000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신 채널로 각각 방 안에 뭐 100대 있어도 울리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그 100개나 1000개 만들 각각 통신할 수 없습니까? 있죠. AM, FM 라디오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걸로 통신할 수 있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각각 KT 거 10개, SKT 거 10개 이런 식으로 같은 전파, 서로 다른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여러 가지를 호출 번호 SKT 거 뭐 이렇게 20개 놓고 이렇게 KT 거 20개 놓으면 이러면 그러면 그렇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통신 라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이런 방식도 혼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방식이면은 이게 제가 이걸 일부러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앞으로 CCTV와 카메라, 영상기기, 레이더 이런 데에서도 라이다 방식에서도 이렇게 모든 걸 차에서 찍어주는 카메라 구조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에서는 그렇죠. 가로세로 높이를 사람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잘라갖고 이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니까 CCTV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코 여기서부터 몇 센치, 눈썹 여기서부터 몇 센치, 머리가 여기서부터 몇 센치. 그래서 어떤 모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고 수배자를 딱 잡는데 이런 거죠. 양산시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그거 제 방식입니다. 거기서는 YTN에서 보도가 났는데 2개월 전인가 보도가 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해야지 정확히 인상착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 또는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YTN에서는 그 기술 구조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은 그 사람의 몸무게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 체형이면 어느 정도 몸무게가 나온다는 약간 부피를 따라서 몸의 부피를 따라서 사람의 뭐 어떻게 질량은 비슷하니까 그에 따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발 사이즈까지도 자세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거기를 신발 사이즈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몸에 있는 어떤 특징, 이렇게 한발 드러냈다가 몸에 점 있는 것도 이렇게 카메라만 성능만 좋으면 파악하고 점의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거나 특징을 기록해 놓을 수, 얼굴의 점도 이렇게 특징을 기록해놓고 여드름 있는 것도 특징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관제센터에서 제 방식, 제가 이런 얘기를 쓰죠. 모니터를 갖다 수십 개를 이렇게 지켜보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보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24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이걸 처리하거나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거. 관제센터에서 싸움하는 장면이라든지 특정 범죄 장면을 몇 개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거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서 그때 이제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비상경보 등 이렇게 비상벨이 울린 데 해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이거를 제가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은 청와대 접대 그 드론에 뚫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가로 세로로 이렇게 고성능 망원 카메라 이렇게 달아서 영상 감시를 잘고 가로 세로로 해서 하늘을 지켜보고 각도별로 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아니면 레이더를 하세요. 레이더도 같이 그렇게 가로 세로로 해서 하늘의 영공을 지켜보고 평상시의 사진, 평상시의 어떤 동영상과 비상시에 어떤 하늘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런 비행물체 같은 것이 나타나는 그때 이제 경보가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감시하거나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레이저로 요격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요격 방식으로 요격을 하자 이 얘기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제 YTN에서는 제 기술이 가득해요. 뭐 플라스틱 창문도 플라스틱 창을 기존의 물류창으로 덧붙이지 않은 것도 하시고 현대기아차의 뭐 어떤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난방하자 그랬더니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격벽 처리할 때 이제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를 몇 개로 분할시켜서 하자는 아니었는데 그건 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비행체의 어떤 변속기라는 기술 구조를 없애버려. 1년에 오랫동안 변속기를 써왔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 변속기 구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뭐 석유 방식이나 전기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을 돌릴지라도 그렇죠. 한쪽은 연료를 덜 주고 한쪽은 많이 주면 그쪽이 연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조향을 한다는 방향이. 속도도 그렇죠. 자동차 속도를 갖다 연료를 적게 주는데 많이 달리는 경우는 없어요. 적게 줬는데 엄청 많이 달리더라. 그럼 놀랍죠. 많이 줬더니 적게 달리더라. 물론 고장 났을 때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줬을 때 석유 방식이든 수소, 산소가 됐든 가스가 됐든 LPG 가스가 됐든 휘발유, 경유가 됐든 그렇죠. 연료를 갖다가 적게 주면 적게 자동차 회전축도 적게 돌아가고 뭐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도 회전수가 적게 돌아가는 많이 주는 쪽으로 조향하는 그쪽으로 방향이 간다는 거. 이렇게 비행체도 마찬가지다는 거. 비행체 프로펠러도 오른쪽이 많이 전기를 주거나 석유로 연료를 많이 공급해서 오른쪽이 프로펠러 회전수가 많아지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이 많아지면 왼쪽.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위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가변 똑같이 하시더라고. 제 YTN에 있잖아요. 제 기술이 가득해요. 모둠으로 있어요. 아니 한두 개는 좀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비상벨 시스템도 그렇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뭐 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카이스트도 제가 해서 많이 나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소라 제가 내 기술 들어가세요. 오픈에서 오픈능 AI 그 소라 기술도 내 기술 들어갔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는데 지금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좀 설명하죠.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자폐아 아까 지금 마저 자폐아 숫자 방식을 마저 마무리하고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1cm나 0.1cm 단위로 그것을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과 맵지도 만드시고 군사용문 상업용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더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이것을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마더보드나 컴퓨터 자체에서도 로봇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기를 틀린 힘을 주는 거.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대로 전기적인 힘이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달리기 할 때는 시시각각으로 힘을 틀리게 줘야 돼. 시시각각으로 틀리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섬세하게 움직임이 가능하려면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과 시간별로 목적별로 상황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거 하나 들 때 영차 이렇게 들잖아요. 전기 낭비죠. 이것만 이 정도면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내가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시간별로 해서 정확하게 힘을 틀리게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휴머노비드는 이렇게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서 인간을 모방한 로봇이 나올 때 반드시 시간적으로 힘의 변화, 전기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이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줘야 됩니다. 신호를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로봇에 그렇죠. 섬세한 작은 배터리 구조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섬세하게 전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안에서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두 잘라서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주는 기술,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무게를 드는 로봇도 그렇고 다 목적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거나 자동차 같은 거, 항공기 같은 전기적인 힘으로 움직이거나 석유로 움직이거나 그렇죠. 적은 연료를 줬으면 적은 속도, 작은 속도, 많은 연료를 줬으면 많은 속도가 난다. 그래서 자동차 변속기 같은 건 없어지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아이디어가 되게 단순하죠. 그래도 획기적입니다. 획기적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모든 특허 구조가 상품을 만들어 갖고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기술이 충분히 실현 가능할, 납득이 가능한 기술이었을 때 특허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상품을 갖고 가서 만드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설명. 뭐 서류상으로 하는 거나 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학 기술을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치료가 돼요. 저는 그것도 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치료가 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특허를. 그래서 내가 이게 방향을 선회해서 그러면 지적재산권 쪽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제 기술이 나오고 있다. 뭐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뭐 프라시대 창문, 비상벨 뭐 다 나오더라고. 비상벨 시스템도 내가 한 건데. 오픈AI의 어떤 소라 부분은 어떤 제가 좀 시간이 좀 들더라도 마저 설명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다가 이름을 직접 동영상에 걸음 제 페이스북 광고하셨어요. 외국인 회원만 5,000명입니다. 최대가 개인으로 전 최대고요. 페이스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국 회원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분당 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서 외국인 회원들 중심으로 받고 있는데 아마 영어가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팝송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게 이게 오픈AI의 소라를 이렇게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동영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스크탑마다 다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쇼핑몰 만들어도 되고 거기서 이렇게 인터넷 전화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일반 스마트폰 이동통신 전화하고 집안의 유선 전화하고 연결하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름 직접 걸어놓겠는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송 거기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넷플릭식으로 하루에 시간대별로 한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다. 500개 채널을 해서 공짜로 방송 제공해라. 그럼 사람들 많이 꼬인다. 미끼 상품이죠. 무료 나누고 광고를 유치하든가 무료 유료 나눠갖고 키울 수 있다. 소비자 동영상을 이렇게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해가지고 뭐 그 페이스북처럼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고 거기다 광고 게재하고 상품 판매하게끔 해서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결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통신 구조,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다자간 통신, 동영상, 문서 다운로드, 업로드, 회의 서비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 인터넷 채팅 방식. 스마트폰에 앱 깔면은 그래도 방송국 채널을 갖다 몇 개든 10개든 뭐 20개든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객 효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직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기반으로 그 광고도 얼마나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렇죠. 그 사람만 많이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과연 하시는지 봅시다. 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손글씨를 쓰면 키보드 글씨로 바꿔주고 또는 옛날 사진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화면을 좋은 현대적인 사진으로 좋게 만들어주냐. 그런 프로그램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 확대기용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던 좀 화질이 스마트폰이 안 좋을지라도 크게 화면을 확대할 것을 계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명하게 해서 전자 확대경 방식으로 해서 띄우자. 전자 또는 전자 확대경을 약간 더 돈을 들이더라도 글꼴 크기를 갖다 조정하거나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몇 배수 이렇게 5배, 10배 키울 때 그걸 계산해서 화면을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전자 확대경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마트폰의 화면이 더 작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니터식으로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장치, 간단한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치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전장 확대기 인해서도 화질이 굉장히 개선된다는 거죠. 그런 전장 확대기 형식 모니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하더니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AI 기술, AI로 해도 돼요. AI도 그래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쇼핑거리,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가상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여행지를 갖다 수없이 만들어 갖고 그중에 가상 쇼핑, 그러니까 진짜 쇼핑거리, 진짜 핫플레이스 거리, 핫플레이스 거리나 쇼핑몰을 갖다가 500개를 만들 수 있다 각각.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구경도 하고 거기서 물건을 클릭하면 해외 배송, 국내 배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재밌는 것을 가상 처음에는 이제 다 핫플레이스, 외국의 핫플레이스 장소를 찍어 와가지고 그한테 내 물건 갖고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거나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가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또는 게임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건 게임이랑 인식하게끔 클릭을 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가능하고 게임도 가능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볼링도 친다든지 뭐 바둑도 둔다든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쇼핑몰을 갖다 가상으로 이렇게 500개 못 만듭니까? 만들죠. AI 지금 그래도 화면 창출하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따라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돈도 이렇게 놀면은 돈 결제하죠. 돈도 결제하고 그다음에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영화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런 가상의 쇼핑몰 공간을 만들어서 500개도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것도 과연 하시는지 봅시다. 내가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이걸 다 얘기할까?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뭐 슈퍼마켓을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만들어. 그럼 아마존과 이게 월마트가 된다고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거점 배송 방, 우유 대리점 방식으로 택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점 방식으로 물건을 거기다가 갖다 주고 500m, 1km만 그래서 일종의 그 거대한 택배 회사가 생기면서 동시에 월마트나 아마존처럼 될 수 있다고. 그것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걸 할 수 있죠. 슈퍼마켓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참 슈퍼마켓 100평짜리, 200평짜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아마존보다 훨씬 전 세계 그것을 쇼핑몰, 전 세계 슈퍼마켓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하는지 봅시다. 네. 뭐 다양한 게 다 퀵 서비스도 가능하고 하한도 가능하고 뭐 그 얘기 다 했었어요. 하한 서비스, 뭐 꽃집 배달 서비스라든지 뭐 장례 서비스도 가능하고 일단 이뭐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같이 하시면 온라인 게임을 갖다가 유명한 것을 유치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여기서 곧바로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 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게임 만들 수도 있어요. 거대한 콘텐츠 회사도 되죠. 방송을 하면 자기네들의 콘텐츠를 AI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로 어떻게 출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드라마로 출시한다든지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그죠?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 얘기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네. 그 다음에 AI에서 오픈 AI 소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AI 소라 부분은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이면 우리가 기본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죠? 야구장이면 1루, 2루, 3루 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구장이면 그 다음에 뭐 좀 더 고급스러운 데는 관객석도 있고 전광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들 이렇게 선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무슨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라 더 가보시고 그건 뭐라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고급스러운 건 잔디밭도 있어야 될 거.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구를 한다라는 것은 1루, 2루, 3루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 구성. 뭐 약간 선수처럼 야구를 한다. 선수 단적이 있고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라도 제대로 된 야구를 한다 그러면 1루, 2루, 3루 포수 있고 투수 포수 있고 그렇죠. 야매수도 있고 이런 거 야구 배트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야구 배트, 야구볼, 글러브가 있어야 되고요. 심판은 호구를 써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1루, 2루, 3루 이렇게 베이스 이게 뭐라 발판 밟는 거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관객들이 구경한다 그러면 관객들도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런 단순한 구성 요소에서 시작해서 구성 요소를 슈퍼마켓에 물건 10개 놓고 팔다가 100개 놓고 판다. 10,000개 놓고 판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게임이 나오는 거죠. 1루 치는 놈들도 있고 2루타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땅볼 치는 사람들도 있고 홈런 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장면을 구성 요소로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은 한 컷 한 컷을 그려서 연결해서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은 영화가 되잖아요. 동영상이 되거든. 그 방식으로 해서 화면의 움직임을 구성한다는 거죠. 도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웃되는 사람들 이게 하나하나에 다 구성 요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 판매점에서는 똑같이 투수 뭐 글러브 있고 배트 있고 뭐 야구볼이 있어도 야구 한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야구 판매점이죠. 야구 판매점도 규모가 작은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규모가 큰 것은 더 많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야구 관련된 뭐 이렇게 유니폼도 있을 거고 별거 다 있을 거예요. 또 선수 사인볼도 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규모가 큰 것은 슈퍼마켓 10개 팔고 10개 놓고 파는데 하고 100개 놓고 파는데 1000개 놓고 10,000개 놓고 파는데 이렇게 규모별로들 그때마다 물건 가짓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단순 구성 요소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간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는 식으로 로봇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는 AI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만화 작가가 만화 캐릭터들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은 뭐 성격이 다양해져. 잘 웃는, 잘 밝은 사람,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인간의 어떤 그 희노애락을 기초로 해가지고 인간에게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사람이 이렇게 또 많아, 어떤 사람은 다혈질 사람이고 개성별로 틀리잖아요. 만화 작가가 이렇게 어떤 만화 캐릭터를 만들 때처럼 이렇게 해서 단순한 캐릭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낸다든지 그 상황에 따라 웃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한 구성 요소의 캐릭터였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별로 틀린 반응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구성 요소로 삼아주는 거 이제 복잡한 변수를 추가하는 거죠. 복잡한 구성 요소를 슈퍼마켓 10개 파는 거하고 100개 파는 거하고 1000개 파는 거 구성 요소를 더하느냐 그래서 상품을 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해지느냐 이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성격뿐만이 아니라 재능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이 지워지잖아요. 만화 작가가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음악을 많이 하면 음악인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재능을 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 만화 작가가 하듯이 그럼 오픈AI 소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과 재능을 창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처음에 제일 가장 기본 기술은 단순한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 건물의 기초 놓듯이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그렇죠. 단순한 구성에서 뭐 구성 요소를 좀 추가시키면 슈퍼마켓 10개 물건 10개에서 100개로 추가시키면 1000개로 추가시키면 그에 따라 풍성해지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한 복잡한 본수를 이해하고 AI 스스로 영화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다른 기술을 많이 예시했는데 결과를 예측한다. 지금 이렇게 오픈AI 소리에서도 이걸 하시던데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날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방울토마토가 날 것을 안다. 이런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애를 던졌더니 넘어지더라. 이런 결과요.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도덕적인 기준, 해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AI에게 구조 방향으로 유도를 해줄 수 있어요. AI 성격도 창출해 줄 수 있습니다. 밝은 쪽으로 하도록 다른 것은 그쪽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밝은 쪽으로만 막 엄청나게 밝은 AI가 나오는 거고 악마적인 성격을 선택을 하도록 하면 악마적인 AI가 나오고 그다음 천사적인 성격을 선택하도록 천사적인 성격을 우월한 성격의 AI가 만들어졌다. 우월한 쪽으로 선택하고 그쪽을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그쪽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개성의 AI를 만들 수 있다. 또 재능도 가까운 AI는 어떤 이게 특화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게 특화되어 있고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에서 AI를 갖다 인간화 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쓰셨다라는 거죠.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AI 만드시는 데서도 이것을 쓰시더라. 이거 보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하시더라. 그래서 저한테 기술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유튜브는 그렇게 지금 제가 지금 구독자가 248명밖에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잘 보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에서도 유리창도 붙이고 뭐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플라스틱 창도 이렇게 YTN보다 제 기술이 YTN에 도배가 돼 있어요. 무단으로 그냥 거기에 내 기술을 보여서 내가 그 사람들의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거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도 내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기타 다른 동영상에서 저건 내 기술을 침범했다고 상수도에 파손된 것을 갖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파손된 것을 크기를 분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제 기술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쓰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쓴 데 많아요. 이런 데도 라이다 방식에서도 이 기술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YTN의 지난 동영상을 제가 동영상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8천 몇백 개 되는 게 찾기가 좀 힘든데 지난 동영상에 YTN의 내 기술 나올 때마다 다 언급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더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기술까지도 얘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모든 동영상에서 얘기하는데 일종의 캠페인송인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자기 기술은 자기들이 만들어 사용하든가 안 되면 사십시오. 네.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따르고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내가 어떤 기술을 뭐 수소 산소다 그러면 공짜로 쓰십시오. 반도체 기술 공짜로 쓰십시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결코 자신이 특허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리고 자신이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약에 이론적으로 이거 가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떤 특정 방송에서 많은 사람이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이 보지 않나 보죠. 많은 사람이 안 나보는데 어떻게 보더라도 다 보더라고 이상하게 내 기술이 꼭 저기 YTN에 가득이 나오고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이게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물통 달아놔가지고 압을 세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더니 이게 또 뾰족하게 이게 관을 달아가지고 압을 세게 하는 기술 그걸 니모라는 회사에서 하시더라고. 진짜 황당히 롯데 홈쇼핑에 든다가 신발 이렇게 밑창하고 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고밀도 탄력폼이나 그 비슷한 소재로 해서 이 쿠션 하나 넣어주면 용실 같은 탄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더니 롯데 홈쇼핑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제가 이거 선풍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선풍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좀 이게 필터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약간 좀 선풍기를 좀 길쭉하게 빼가지고 알루미늄 금속관을 통과하게 하는 거 수십 군데를 금속 통로를 그러면 시원해진다 그랬잖아요. 금속을 통과하니까 아니면 금속 플러스 어떤 냉각 물질을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결합한 구조를 통과하게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선풍기를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어떤 필터를 꼽았다 뺐다 하는 필터를 해가지고 금속 필터, 금속망 아니면 플라스틱망 아니면 부직포망을 하나 넣어주면은 우리가 먼지가 달라붙으면 떼어내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질도 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공기질 시내 곳곳에다가 이런 구조를 달아놓으면 공기질이 엄청 깨끗해지고 거기 있는 것 먼저는 털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수질 같은 거는 거기 있는 것을 양수기 방식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금속관이나 이런 관이 있게 되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뭐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질이 엄청 깨끗해져요. 수량을 많이 탑재를 해서. 그래서 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집안에다 방이나 또 자동차나 이런 데다가 여기는 팬이 돌아가고 선풍기 방식으로 여기다가 부직포망이나 아니면 금속망, 플라스틱망을 두면 먼지가 달라붙는다. 그럼 떼어내면 된다. 공기가 정화된다. 간단한 장치다. 시내 곳곳에 이것을 숫자를 갖다가 도시다 그러면 한 도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얻으면 도시의 공기가 엄청 깨끗해진다. 면 같은 것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을 엄청 깨끗하게 만들어요. 자동차 면이 금방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기 중에 빨아들이는 장치하면 도시가 이렇게 돼. 수질도 이런 식으로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양수기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금속망, 플라스틱망, 너는 부직포망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따라 청소를 해준다. 그 다음에 염전 같은 데도 이렇게 바닷물 끓여들여서 바닷물 하시잖아요. 염전 같은 데도 하면 뭐 부직토망을 갖다 설치를 하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정화시켜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이걸 홈쇼핑에서 하시더라고. 홈쇼핑에서 이게 음식물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고기 있잖아요. 고기 냄새를 빨아들여 갖고 깨끗하는 고기 후두처럼 고기 굽잖아요. 그 앞에서 그거를 하시더라고. 그거 제 기술이에요. 무단으로 사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